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DGB 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과 현대선물 손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DGB금융은 계열사가 12개사로 늘어나며 지방금융지주로서는 처음으로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을 갖춘 종합금융사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하나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직원 등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와 투자자, 투자 권유 대행인 간의 공모를 통한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금융위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수억 원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17일부터 현물시장 1회 호가 제출 한도를 상장 주식 수의 1%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 주문 실수로 인한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다만 1% 기준에 관계없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호가는 제한하는 등 종목 규모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수급 물량이 계속해서 가속화됐고 반면 기관 쪽의 수급 방어가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약보합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반면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된 상황이죠. 자, 반면 코스닥 지수는 어제장에서 오늘장도 강보합으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제약 바이오 업종의 강한 뒷받침 속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자,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장기화되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마무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의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1% 하락한 2282.92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74% 상승한 826.33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의 부진이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하면서 SK하이닉스는 75,100원에, 삼성전자는 45,000원대가 이탈이 되면서 44,55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이 두드려졌는데요. 신라젠을 비롯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95,800원에, 신라젠은 84,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날에는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뵀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 드려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의 흐름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시장의 고유한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종목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면 적당히 매매는 가능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매매만 하지 않으면 적당히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당한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특정한 부분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좀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입니다. 자, 시장 안에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설명을 좀 미리 들어보신다면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 더욱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집중 분석을 해볼까요? 봉추 선생님 오늘 배워볼 업종은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코스피 섬유보험 업종입니다. 코스피 006번이죠. 섬유보험 업종 하면은 역시 뭐 섬유 관련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의류 관련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흔히 패션 관련한 그런 기업이다.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조금 소외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어떤 산업의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약간 애매한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섬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성기가 7, 80년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산업화 초기에 그 한국의 어떤 그 산업을 이끌고 가던 게 또 섬유산업이고 그랬었는데요. 최근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전체 그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시장,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도 그렇게 크지는 않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업종이긴 합니다만은 그 업종의 어떤 그 고유한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또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 섬유보험 업종에 있는 종목들 중에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패션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어떤 그 관심을 조금 받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보험 업종 하면은 역시 그 자본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고요. 또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워낙 또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어떤 그 경제의 흐름 그리고 또 그 인건비가 너무 상승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뭐 베트남이나 이렇게 동남아 이런 쪽으로 공장을 많이 이전하고 그렇게 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또 수출을 하고 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또 뭐 국내에서도 여전히 또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섬유보험 하면은 역시 소비재 업종이죠. 뭐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기에 덜 민감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그 업종의 흐름 자체가 좀 경기에 덜 민감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최근에 이 섬유보험 업종의 어떤 기업들 그리고 그 의류 생산 기업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뭐 고급화 전략을 쓰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가 조금 안 좋았을 때는 약간 좀 흐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경기에 좀 덜 민감한 그런 필수 소비재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최근에 이 그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기업들은 실적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도 실적이 꾸준히 상승해주면서 결국은 주가가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의 흐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분 구조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지분 구조상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의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그 다른 특징을 꼽자면은 이 섬유보험 업종에 있는 기업들 중에 테마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슈로 움직일 때 그 단기로 그 움직이는 그 흐름에 따라 접근하시면은 무난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이 섬유보험 업종에 꽤 그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뭐 대북 관련한 어떤 그 테마가 형성된다든지 또 북한과의 어떤 그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런 기업들은 또 나름대로 그런 흐름에 있어서 또 대응을 하시면 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주요한 종목들 사실 좀 이 섬유보험 업종이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게, 그 업종을 주도해 줄 만한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제일모직 같은 기업이 있었죠. 그래서 제일모직이 이 섬유보험 업종에 있을 때는 이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고, 그리고 사실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이 섬유보험 업종이 어떤 차지하는 위상이나 또 시가총액 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섬유보험 업종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들이 다른 업종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휠라코리아라든지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또 영원무역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 그 의복 관련한 섬유복 관련한 이런 그 패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쪽으로 들어와줬다면은 흐름이 괜찮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은 이 관련한 이 섬유보험 업종에 있는 종목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흐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그 다시 한번 이 포인트를 정리를 하자면은 역시 실적 흐름이 좋아지는
계속해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는 기업들이 주가도 은근히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되거나 크게 상승하는 흐름만 아니라면은 그렇게 실적 부분에서 좋아지는 기업들은 지수의 어느 적당한 흐름과는 상관없이 나름대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 개별 기업들의 실적의 흐름도 주목하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업종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섬유보호 업종입니다. 0060번이고요. 종목들이 쭉 나오죠. BYC부터 호전실업까지 있는데요. 주요한 종목들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가총액 면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종목들이죠. 뭐 BYC나 이런 기업들은 뭐 네일을 생산하는 그런 그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 흔히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사실 시장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NF라든지 또 LF 그리고 경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19년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사실 그 일반 투자자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경방필 백화점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타임스퀘어를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연사라든지 면직물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역사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직 관련한 이렇게 면사류나 또 그 면직물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메타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 바이오나 화장품 테마로 움직이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대북 관련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신원, 원림, 인디에프 이런 기업들은 그 경협주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경협주가 움직일 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관계 기업들이죠. 광림이라든지 나노스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살펴볼 기업들은 역시 앞에서 그 살펴봤던 기업들과 그리고 일신방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한번 또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부동산 쪽에 어떤 그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광은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던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역시 대표 종목의 하나인 한섬 그리고 한세실업 형제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교복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어떤 그 교복 관련한 그런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무상 그 교복 뭐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그 정도의 흐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뭐 FNF, LF, 그리고 뭐 경방, 그리고 일신방직, 그리고 역시 그 한섬, 한세실업 뭐 이 정도 대표하는 이 정도 기업들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종목을 이렇게 항상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관심 종목을 보는 건 이 업종에 있는 그 모든 종목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업종의 흐름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기업들의 흐름들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한세S24 홀딩스가 최대주주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 구조가 괜찮은 국민연금이 들어갔다는 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인정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업의 흐름도 안전한 그런 안정성이 보이는 그런 흐름이죠. 뭐 최근 흐름은 좀 실적에서 이렇게 좀 정체된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한섬이 역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보시면은 현대백화점 그룹이에요. 그래서 현대홈쇼핑, 뭐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한섬. 지분 구조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종목들은 주가의 흐름도 어느 정도 꾸준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개별 그 기업들의 주가의 등락만 보고 어느 정도 접근하시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시가총액을 보면은 뭐 1조 가까이 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 섬유보호 업종 중에서는 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방은 보시면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뭐 타임스퀘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통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가끔 한 번씩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실적 흐름들이 꾸준히 유지되는 이런 기업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더 이상 접근하기 어려울 때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접근해서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LF 같은 경우에는 LG 패션이 LF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역시 지분 구조가 괜찮습니다. 국민연금이 또 어김없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LF도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역시 그 주가의 등락을 보면서 접근하자. 그리고 FNF가 최근에 뭐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그런데 보면은 실적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은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흐름도 좀 폭발력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은 정말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도 1조 5천억 정도 되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시 대표적인 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유보급 업종인데요.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역시 그 전성기는 뭐 80년대, 90년대라고 할 수가 있었죠. 90년대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지수의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수가 가고 나서 좀 늦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은 있죠. 2007년 고점, 2008년 저점, 그리고 2011년, 그리고 역시 2015년까지 좋았었는데요. 이 흐름 자체는 당시에 제일 모직이 섬유보급 업종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시처럼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역시 지수가 완만하게 움직여졌을 때, 그리고 한번 크게 다운됐다가 다시 시장이 갔을 때, 그러면은 주도 업종이나 또 웬만큼 갈만한 업종들이 다 가고 나서 나름대로 고유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적당히 기억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FNF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패션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다고 했는데요. 필라코리아나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자.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G패션도 뭐 2017년에 실적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역시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역시 주가의 등락만 보고 어느 정도 접근을 해도 무난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일진방직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5년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고점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에 있어서 또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때 가치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정말 크게 빠졌을 때는 좀 못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섬유보급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역시 주도 업종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 가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이제 갈만한 업종들이 다 가고 나서 향후에 접근을 해도 되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는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섬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섬도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의 흐름도 보면은 역시 뭐 2008년에 5,000원대 주가에서 뭐 10배 이상 이렇게 상승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은근히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바로 섬유보급 업종입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으로 갈 수는 없지만은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을 때는 갈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섬유보급 업종이니까 그런 특성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그 포인트를 드리자면은 역시 실적 흐름에 주목하자, 그리고 지분 구조에 주목하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지막으로 또 그 주요한 기업들에 대한 적정 주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는 거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정말 그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는 그만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본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이었습니다. 최근에 내수주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거고 관련된 산업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이해와 정보 가져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까지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바로 2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 현미경 시간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볼 텐데요. 봉투 선생님, 오늘 알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천을 했습니다. 7월 6일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당시 추천 가격이 3,200원, 3,100원, 그리고 평균 3,150원에 짧게 대응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손절 5%, 수익 10%,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당시에 움직임이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 종목이 움직였던 건 역시 무역 분쟁 관련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을 심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대두 관련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 한국이 또 무역 분쟁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샘표라든지 샘표식품, 그리고 사저예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미래생명자원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추천한 날이 7월 6일인데요. 이날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곧바로 따라잡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자고 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은 가격을 제시를 했던 게 3,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1, 2차까지 매수가 됐었죠. 그래서 매수 이후에 계속 끌고 가면서 대응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결국은 플러스 12%, 7월 16일에 플러스 12%의 매도를 했는데요. 사실 처음 목표 수익은 10%였는데 조금 더 높게 매도를 했었죠. 이런 부분은 매수가 2차까지 되고 나서 일단 또 반등했을 때 절반은 매도를 하고 다시 아래에서 또 접근을 하면서 단가를 낮추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하면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결국은 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2%의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역시 이런 종목들은 테마가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임이 있을 때 같이 접근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급등할 때 따라잡는 분들이 많은데 가격을 낮춰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면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도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른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괜찮았던 그런 기업이고요.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의 차트인데요. 이 종목을 접근을 했던 날이 이날입니다. 7월 6일이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죠. 이 종목은 또 다른 사유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움직임이 있었던 게 이 무역 전쟁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조예표 7월 초에 또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샘표식품 역시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샘표 이런 기업들이 당시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미래생명자원도 같은 이유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와서 21%까지 갔었는데 상승하는 걸 보고 기다렸다 매수를 하자고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3,200원 그리고 3,100원 이렇게 매수를 해서 손절 5%, 수익 10% 이 정도만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당일날 1, 2차까지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오니까 절반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하니까 밑에서 좀 추가를 했죠. 결국은 단가를 조금 더 낮추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단가를 낮추고 나서 대응을 하니까 한결 좀 수월해진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날이죠. 7월 16일에 급등이 나왔을 때 12% 정도의 적당히 매도를 하자, 그렇게 전략을 전달했습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12%의 매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기로 접근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중기로 끌고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테마 자체가 중기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성향상 이 무역 분쟁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슈가 불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무역 분쟁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기로 좀 끌고 가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었는데
단기의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단기의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의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뭐 과정이나 결과나 크게 문제가 없었던 그런 괜찮은 결과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케어젠입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매한 종목은 아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접근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2017년 6월 12일에 추천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당시 가격은 66,000원, 6만원, 평균가 63,000원 그렇게 해서 선절 10%, 수익은 20% 이렇게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매수는 그 추천은 6월 12일에 했었는데요. 매수는 6월 22일에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가격이 내려오면 접근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조금 높은 가격에서 조정 시에 접근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결국은 6월 22일에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매도는 7월 28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목표했던 수익은 20%였는데 조금 덜 먹고 던졌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6% 정도, 7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 케어젠이 제약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이오 업종의 제약 업종의 이 흐름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고평가되어 있거나 굉장히 좀 부실한 그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기업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적당히 반등을 했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접근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매도를 했을 당시에 보면은 바이오, 즉 제약 업종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업종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종목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일단 매도 후에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정리를 하자 그렇게 전달을 했었던 그 전략을 전달했었고요. 결국은 그렇게 매도를 했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바이오가 그렇게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온 건 사실 그 2017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그런 폭등하는 흐름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죠. 사실 2017년 전에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요. 또 2017년에도 움직임이 시작됐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사실 2017년 하반기에 폭발을 했었죠. 그런데 그 폭발하기 전 흐름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좀 잘 맞아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쉬운 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꾸준한 관찰을 해야 된다는 또 교훈을 또 얻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케어젠의 차트고요. 작년 2017년 6월에 매수를 했었죠. 당시 매수 가격이 66,000원, 그리고 2차는 6만원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7월이죠. 6월이죠. 자, 보시면은 자, 당시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었는데요. 6월 12일 이전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매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22일까지 매수가 될 때까지 계속 추천을 했습니다. 한번 그 이전에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 여기에서 매수가 됐어요. 그리고 매도가 된 건 7월 28일에 매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매도를 한 거죠. 그런데 흐름을 보면은 역시 그 2차까지 매수는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은근히 상승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때 업종의 어떤 흐름이 괜찮았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당시에 제약업종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하락했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매수할 만한 가격이었는데 이때는 한번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격이 오지 않으면서 꾸준히 상승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종목인데요. 제약업종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약업종의 흐름을 보시면은 2017년 6월, 7월 흐름이죠. 그래서 7월에 매도했을 당시의 흐름이 제약업종이 여기에서 꺾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종목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정상적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업종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업종도 121선까지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종목도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가 기회였었는데 이걸 놓친 게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은 매매하는 과정 자체는 정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할 때 단순히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러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의 흐름도 봐야 되고요. 또 종목들의 흐름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케어제인이라는 종목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려고 했던 그 전략은 적절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업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종목의 흐름까지 같이 접목해서 보신다면 역시 좀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또 매매 복귀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드렸는데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업종에 대한 이해를 좀 기반으로 그 안에 종목들에 대한 흐름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많은 질문들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8040님의 질문입니다. BGF를 매수가 9,300원에 비중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BGF 오늘은 보합권 마감이고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지금 봉추 선생님 오늘 첫 번째 질문 BGF가 올라왔습니다. 학점 어떻게 될까요? 네, 학점은 A고요. 선절 5%, 수익 2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사실 이 종목은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흐름에 대비해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사실 그동안 편의점주들이 워낙 저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 BGF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할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저평가되어 있고요. 굉장히 억울한 흐름을 보였었던 기업입니다. 일단 매수를 잘하셨습니다. 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9,300원이면은 지금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확대를 하더라도 굉장히 좀 낮은 가격이죠. 그리고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최근의 흐름이 이 저점에서 횡보를 하는 흐름입니다. 9,040원이 저점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를 굉장히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A를 드렸던 상황이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손절을 5% 말씀드렸는데요. 5%면은 저점을 다시 이탈하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저점을 이탈한다고 하면 지수가 좋지 않거나 종목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승하면은 20% 이상 좀 끌고 가면서 혹시라도 지수 상황이 괜찮다거나 그리고 종목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좀 끌고 가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매수를 잘했다. 그리고 전략은 손절 5% 수익 20% 이상 상황을 보면서 매도를 하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BGF이고요. 학점은 A 학점 확인됐습니다. 일단 매수 시점이 참 좋았고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을 20% 전후로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8375님의 질문입니다. 큐리언트를 매수가 25,000원의 비중 1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큐리언트는요, 24,950원입니다. 자, 봉주 선생님, 일단 큐리언트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그리고 본전 근처에서 매도한 후에 재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하락하면 마이너스 5%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본전 이상 된다고 하면 본전에 매도를 하십시오. 추격 매수하셨어요. 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5,000원이죠. 25,000원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반등이 꽤 나왔어요. 이게 지금 단기에 저점에서 한 30%, 37%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거기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가 추격 매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좀 부실한 기업이죠. 사실 최근에 뉴스로 갔습니다. 기술 수출 그런 뉴스인데 사실 내년 이후에나 가능한 흐름이기 때문에 좀 단기 이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업 흐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실적이 전무합니다.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이슈만 가지고 그냥 단기 대응 정도만 하는 게 좋습니다.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응만 하십시오. 그런데 단기마저도 추격 매수하셨기 때문에 학점은 D로 드렸고요. 일단 본전 근처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큐리엔트에 대한 학점은 D학점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이후에 조정 시 재매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을 해보죠. 다음 질문은 끝자리 4098님의 질문입니다. 동원금속이고요. 매수가가 1,200원의 비중 20%. 오늘 하락을 하면서 지금 본전에 걸쳐 있는데요. 자, 봉추 선생님, 동원금속 학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학점은 A입니다. 그리고 전략은 손절 10%, 수익 20%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뭔가 그 특별한 그 호재는 없어요. 사실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자동차 쪽은 좋지 않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수는 잘하셨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0원인데요. 지금 오늘 딱 가격인데요.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요. 좀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날 매수를 하셨는데요.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에서 61선이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최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중도 20%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뭔가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테마에 편승하지 않으면은 특별히 강하게 갈 만한 그런 그 추세적인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만 이용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하면 손절하십시오. 지금 마이너스 10%는 저점이 있다라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손절을 하시고 상승했을 때는 적당히 20% 정도만 짧게 수익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원금속에 대한 부분은요, A학점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현재 좀 걸쳐 있는 상황인데,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은 20%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5분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개장이 됐다라는 속보인데요. 잠시 후에 시황센터 연결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봅니다. 끝자리 1116님의 질문입니다. 대화제약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이 좋았는데 3076원의 비중 20%입니다. 자,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의 흐름 알아보기 전에 바로 대화제약은 오늘 3450원이네요. 자, 봉추 선생님, 대화제약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매도 후에 재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추격 매수하셨어요. 자, 차트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6원이죠. 그래서 3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3만원이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역시 추격 매수하셨죠. 저점에서 지금 거의 뭐 43% 정도 상승한 자리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5일선 위에서 추격 매수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결과가 좋더라도 이렇게 매수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뭐 이전에 충분히 기회가 있었어요.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나서 이렇게 뭐 저점 부분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뭐 이런 데서 매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등 나왔다가 또 살짝 눌림 없을 때 이런 구간에서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다가 추격 매수한 겁니다. 상당히 잘못된 매매죠. 위험한 매매고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손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제약업종이 좀 움직이면서 같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어쨌든 뭐 치매 관련 테마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가더라도 수익이 나더라도 잘한 건 아니고요. 일단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대화제약 F학점이고요. 이 학점도 만회할 수 있게 앞으로의 과정들 짚어드렸습니다.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질문 이어갑니다. 끝자리 4823님의 질문인데요. PNT를 매수가 18,800원의 비중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PNT는 오늘 15,550원인데요. 봉주 선생님 지금 손실이 꽤 커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전까지는 조금 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면 언젠가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뭐 지수 흐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상태라서 본전까지는 조금 멉니다. 그리고 지금 낙폭도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악재가 터지면서 급락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역시 매수가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00원입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추격 매수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기준 없이 대응하셨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3%까지 하락했었어요. 운도 조금 없었습니다. 악재가 터지면서 하락했는데요. 이전에 이미 10% 이상 하락했었기 때문에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적자 전환 뉴스로 급락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이었다면 이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낙폭이 있었습니다. 저점에서 본전까지 가기에는 본전이 너무 먼 상태고요. 한 번에 가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다시 빠진다는 건 상당히 약한 겁니다. 최근에 전기차 테마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그냥 하락한다고 하면은 테마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종목 자체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단 손절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적당히 마이너스 10%의 정리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NT에 대한 부분 좀 아쉽습니다. F확점이 확인이 됐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가격대에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방다경입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개장했고요. 네, 개장 소식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stocks of little changes as a declining chipmakers caps gains, trade fears remain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일단 지수가요, 좀 단수 호조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주의 이런 하락이 좀 상승분을 좀 제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라는 소식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언급이 나왔는데요. 오늘 마이크론주도 4% 정도 좀 빠졌고요. 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주에 대한 좀 저평가 발언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주도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무역전쟁 이슈는 계속해서 불확실성 속에서 증시 부분을 조금 하락하고 있다. 하락 부분에 좀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호황세다라는 소식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렇게 기록적인 호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런 워싱턴 포스트의 소식입니다. 의회 예산국을 인용해서요. 네, 지난 11개월간 미국의 재정 적자가 8,950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009조 원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같은 달에 비해서 재정 적자가 33%나 지금 늘어난 수준이고요. 지금 이렇게 경제가 호황인 가운데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의 4.2% 정도에 이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재정 적자는 세수가 줄거나 혹은 세출이 늘어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미국은요, 양쪽 모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금은 줄어들었고 또 세출이 늘어난 셈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세제 개혁의 영향으로 11개월 동안 지금 세수가 30% 줄었고요. 또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국방비 등 이 정부 지출을 늘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라 극히 무책임하다라고 지금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보유한 부채가 21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내년에 부채에 대한 이자로만 3,900억 달러를 지금 지출해야 되고요. 또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 지출액, 즉 4,0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네, 지금 월가에서는요, 이런 재정 적자가 오히려 더 늘어날 분위기라는 지금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무역전쟁 때문에 미국도 위태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또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지수 또 호황세 이어가고 있는 반면 중국은 계속해서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증시가 4년 내 최저치를 근접하고 또 역시 홍콩도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중국의 상하이 증시는요, 종가 기준으로 4년 내 최저순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전장 대비 0.33% 하락한 2656.11에 마감을 했고요. 또 0.5% 정도 추가 더 하락을 할 경우에 말씀드린 4년 내 최저 종가 기록 경신하게 됩니다. 네, 선전종합지수도 0.41% 내려서 1403.60에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0.29% 하락해서 26,345.04에, 그리고 H지수는 0.91% 하락해서 1238.77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양지수 모두 14개월 만에 지금 최저순입니다. 지금 무역 갈등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과 홍콩 증시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투자 심리 개선을 위해서 증시 매수를 권유하는 기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지금 저가 매수 세력조차도 중국 증시를 매수하는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11일 지금 상하이 거래소의 거래량 자체가 960억 위안으로 4년 내 최저 수준으로 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 역시 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항생지수에 대한 하락 소식도 지금 제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또 지표가 한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월간 하락해서 시장 예상을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노동부는요,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1% 하락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2% 상승이었는데요. 이렇게 PPI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2017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마지막 소식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무역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수천 개 기업들이 관세 반대에 대한 캠페인을 개시했다는 소식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요, 이 조직적인 로비를 벌이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미국 기업들이 마침내 공개적으로요, 이 관세 정책을 위한 활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IT 기업부터 소매회사, 장난감 제조업체, 농장 등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전 업종을 망라하는 수천 개 기업들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미국인, 즉 Americans for Free Trade라고 해서 AFT라는 단체를 새로 결성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즉 관세가 심장부를 해친다라는 관세 반대 로비 캠페인을 벌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기사에서 아마 Tariff Hurt the Heartland라고 THT라는 이야기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60여 개 산업별 그룹들이 AFT를 좀 결성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로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의회에 서한을 보내고요. 또 사실 탄원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아마도 조직적인 좀 반대 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의 보호 무역 정책 과연 미국인들을 위한 것인가라는 회의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지금 경제 성장을 또 압박하는 분위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또 내일도 역시 무역 전쟁 이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장이어서 중국장 오늘 내리면서 최저를 또 기록을 한 상황인데요. 내일 옵션 만기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봉주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 시장은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기일이기 때문에 사실 등락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좀 약한 게 정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흐름 자체도 사실은 그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그 흐름보다는 반등의 폭이 좀 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오늘 대형주가 상승하면서 결국은 지수가 상승했는데요. 뭐 종목들의 흐름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 종목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그 종목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지수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흐름을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요. 역시 추세적 흐름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감안해서 적절히 코스피가 버티는 순간까지만 적당히 대응을 하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일장 흐름도 함께 좀 지수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봉추 선생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